안녕하십니까. 춘천 톡방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춘천 톡방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을까요? 혹시 익숙해지지 않으셨다 그러면 조금 더 주변에게 많이 알려주시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채널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팟빵에서 춘천 톡방을 써주시고 검색해서 널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1부의 첫 번째 시간은요. 봄리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춘천의 구석구석 숨겨진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이번에 이것만은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하는 걸 모아봤습니다. 이 시간은 춘천 사람들의 오동철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여전히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가져오신 이야기가 장항리 생태공원과 또 레고랜드 도의회 감사인데요. 먼저 장항리 생태공원에 관련된 건데요. 저는 장항리 생태공원이 있다는 거 지금 처음 듣습니다. 아마 일반 시민분들도 처음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네. 저도 왜 여기다 공원을 만드는가 좀 의아했었는데 네. 저희가 이 장항리 지완하고 강원 선고관리원에 있는데 가 네. 보시면 그 앞에 강변이 이제 물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물이 흐르는 곳 그대로. 옆에 이제 이 풀이 좀 우거져 있는 숲같이 우거져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우두선 바로 맞은편이 되는데 네. 여기 이제 조성돼 있는 공원이죠. 네, 일단은 그 위치를 찾는 것도 찾아가는 그렇죠.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그리고 같고요. 여기는 공원이 안내판이라는 게 전혀 없어서 네. 여기가 공원이라는 걸 시민들이 잘 알 수가 없는 지역에 공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언제 왜 조성되었던 건가요? 이게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할 때 이것이 혹시 4대강 관련해서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춘천시가 조성한 건 아니고요. 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조성한 건데 2009년, 2010년 요때 조성이 돼서 2011년부터 이제 2012년 초까지 완공이 되는 네.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명칭은 소양강천 하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된 건데 예산이 13억이 들어갔죠. 13억 예, 원이요? 이게 전체 예산은 303억이었었고요. 아직 이 사업이 안 끝났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양 1교에서 저쪽 후평동 쪽으로 가다 보면 자전거 도로가 가다가 좀 그렇죠. 끊어진 곳이 네네.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일환이에요. 그 공사 일환으로 돼 있어서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갔는데 생태공원에만 13억이 투입된 이 공원입니다. 근데 그 생태공원에 13억이 투입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그 소양강 댐이 예. 방류되면서 예. 이 댐의 실체가 사실 처음으로 거의 알려지다시피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올 봄부터 이 공원에 관한 문제가 제기가 되긴 했었어요. 이제 모 언론에서는 이게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풀이 우거져 있으니까 이게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니라 지적이 됐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올해 8월 29일 날 소양강 댐이 4년 만에 방류를 했잖아요. 네. 그 방류를 할 때 이제 물이 넘으면서 이 공원을 휩쓸고 넘어갔죠. 그때 물 속으로 이제 그렇죠. 잠기게 된 거죠. 그때 많이 망가지게 된 거죠. 네. 예. 오정수 기자님이 제가 사진 자료를 봤더니 예.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걷게 산책로가 예. 조성되어 있던 남목재로 조성된 것이 거의 휘어지고 예.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저도 이걸 제보를 받고 이제 취재를 하게 됐던 건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 분이 그 옆에 이제 자전거 도로가 있거든요. 네. 그 자전거 도로 가다가 이 공원 같은 게 있어서 들어가 봤대요. 들어가서 자전거를 끌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도저히 자전거 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이 휘어 있어서 어떻게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냐 이제 제보를 하셨어요. 그 현장을 가보니까 보통 이제 이 시내 주변에 있는 수변공원 같은 게 이제 노약자나 이제 이 어린이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올라설 수가 없어요. 한 60cm 높이에 이렇게 계단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턱이 져 있어서 올라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게 수해 때 이제 물이 쓸려 내려가면서 이게 막 뒤틀리고 막 이 롤러코스터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런 형태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데다가 어떻게 공원을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의아했는데 취재 과정에 알게 된 건데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이 사전 영향성 검토를 하게 되잖아요. 공원을 만들게 그렇죠. 되면. 네. 혹시 이 지역이 물에 잠길지, 물에 잠겨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를 하게 되는데 정작 그쪽 담당하는 과장님은 그 검토한 내용조차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이제 파악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춘천시예요. 이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만들었는데 이 춘천시가 이제 준공이 되면서 이걸 이관받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춘천시 관내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그 춘천시에다 그 공원 관리를 맡겨요. 그런데 이 춘천시 입장에서도 보니까 이게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참 난감한 거죠. 거기다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망가지게 되니까 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걸 과연 고쳐야 되느냐. 물론 돈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준다고 합니다만 결국은 이게 다 혈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은 거로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예. 장소도 상당히 뜬금없는 곳에 그렇죠. 그리고 예산은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대표적인 예산 낭비이고 우리가 의혹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그렇다고 돈을 보입니다. 써서 예. 부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에서 조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예. 이거하고 연관해서 이제 그 실개천 이 복원이라든가 이제 정비가 꽤 되잖아요. 저 네. 춘천도 이제 만천천이라든가 후하천이라든가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좀 면밀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래서 시민분들이 한번 가보시고 이런데 이렇게 예산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분개들 하실 텐데 그래도 현상을 보고 뭔가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만 이게 바뀐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알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그 장항리 생태공원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예산 낭비 사례들을 좀 예. 발굴하고 시민들이 같이 대처하는 그런 어떤 모임들이 조성이 되면 관심을 좋겠다는 가지는 게 거죠.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사실 예.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그렇죠. 예. 건이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레고랜드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번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행정사무감사하고 별도로 시민검증단이 구성이 돼서 예. 이제 시민들의 힘으로 제대로 검증하고 가겠다. 그래서 검증단 모집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이 시민검증단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것들이 주요 이슈로 논의될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정말 다른 말로는 말이 안 되게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 레고랜드인데요. 과연 이것이 되기는 되느냐, 시민분들 관심 상당히 많은데 저는 지난 팟캐스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될 수가 없는 사업이고 돼서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도의에서도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계속 그 사업이 딜레이가 되고 착공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안 하고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게 아니야 되니까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결국은 도의회가 원해서 했던 게 아니고요. 시민단체에서 계속 이 행정사무감사든지 아니면 어떤 거든지 도의회가 검증을 해라. 이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결국은 도의회가 그걸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10일 날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쉬고 오늘하고 내일 13, 14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갔지만 과연 도의회에서 이걸 제대로 할 것이냐. 좀 암울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시민들이 아는 수준 이상을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시의원분들이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만 했었지 제대로 검증하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요, 우선은. 네. 이게 참 도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뭐한 내용입니다만 물론 이제 다른 데 관심을 두니까 이제 그랬던 거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내용 파악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어쨌든 3일 동안 이게 이제 소관 상임위가 경제건설위원회거든요. 네. 근데 경제건설위원회가 계속 반대를 했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측면이 있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크게 뭐가 나오지 않더라도 도의회가 이건 적극적으로 어떤 이 도를 좀 더 이 감사를 좀 정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여기에 연관돼서 이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시민검증단을 구성하겠다고 선언했고 20일까지 이제 그 검증단을 모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여기서 오히려 더 많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시민단체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레고랜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상당히 많은 그 내용들을 그동안 발표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이번에 이제 검증단 구성하는 게 지금 이쪽에 이제 물어보니까 원래 이제 한 1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세 개 분야에 100명 정도를 생각하고 검증단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요즘 들어오는 인원이나 이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많게는 200명을 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것 같은 그래서 아마도 이만큼 관심이 있고 또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그동안 해왔던 거를 보면 이 안에서 아마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히려 지금 현재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의원들, 파악했어야 되는 의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그렇죠. 관심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고 이것을 좀 더 보충하거나 혹은 선도하는 예. 시민사회의 검증단들이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살 수밖에 없다. 예, 그렇죠. 그런 왜냐하면 도의원분들께서는 이 사업의 당위성 측면을 많이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검증이라는 측면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어쨌든 시민단체 네트워크에서는 일찍부터 이 사업을 제대로 검증해야 된다, 계약 과정부터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거기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거고 또 이 전문가분들의 참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도의회 이제 지금 이 도의회 체제가 전문위원들이 많이 있는 체제가 아니잖아요. 의원님들 그렇죠. 개개인의 이제 이 능력을 갖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꼼꼼히 검증을 하면 상당히 아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20일까지 검증단을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관심 있는 전문가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봄내 뉴스 브리핑 진행했습니다. 네, 2부 시간에는 춘천의 이슈 확실히 파헤친다. 춘천에서 우리가 꼭 다뤄야 될 내용들을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대부분은 아마 춘천 시민들이실 텐데요. 춘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낭만의 도시, 또 문화예술의 도시, 그리고 자연이 아름다운 도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춘천이 군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가진 바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캠페이지 때문인데요. 캠페이지에서 그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이제 새롭게 뭐 공원화를 시키자, 공공시설을 짓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그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춘천 캠페이지에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춘천시민연대의 유성철 국장님 그리고 춘천 사람들의 오동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캠페이지 문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캠페이지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너무 당연하게 있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의문을 갖지 않고 지금 캠페이지가 처음 구축되면서부터 미군기지 철수되고 그리고 현재 활용론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한번 좀 이렇게 쭉 훑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캠페이지 뭐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네. 춘천에 이제 처음 그 자리 잡게 된 거는 1952년도.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이제 한참 진행될 당시에 군수품 보급을 위한 활주로 건설 시작하면서 이제 춘천에 처음 들어오게 됐고요. 미군들이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주둔한 거는 1958년도였고요. 그때는 이제 대룡산에 위치했던 그 미군 제4 미사일 유도사령부를 지원하기 위한 부대의 역할로 이제 들어왔었고, 이후에 그 항공수송대 병력 약 700명 정도가 주둔하는 그 아파치 헬기 이제 기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헬기 소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미군이 철수한 거는 2005년에 이제 그 미군들 철수하면서 기지가 완전히 폐쇄됐고, 처음 뭐 자리 잡은 기준으로 하면은 50년 넘게 이제 춘천에 캠프페이지가 위치해 있었던 거고, 그 사실 뭐 춘천 시민들이 원해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제 그 군사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있었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어떤 뭐 토지 강제 수용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헬기 소음 문제, 뭐 환경오염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춘천역까지 아시겠지만 중앙로부터 길이 뚫려서 바로 갈 수 있지만, 그렇죠. 그때는 이제 담장으로 다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쪽을 가려면 이렇게 도심을 한 바퀴 돌아서 가야 되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노른자위 이 땅인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불편들을 겪게 됐고, 어쨌든 이게 작년에 춘천시로 이제 완전히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90% 이상이 국방부 땅이었는데, 물론 뭐 이제 그 과정에서 무상양료나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사실 잘 안 됐고요. 그래서 국방부로부터 이제 춘천시가 일종의 이제 시민들 세금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한 거죠. 매입가가 얼마였죠 그때? 그 비용이 지금 1,750억 정도 되고, 빚을 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거의 아마 지금 다 갚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춘천 시민들 땅이 됐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부지를 활용할 거냐가 조금 이제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춘천에 있지만 춘천시 시민의 땅이 아니었던 거죠. 상당히 50년, 60년 가까이, 그죠? 왜냐하면 미군 기지 자체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군들이 주둔할 당시에는 우리 땅이 아니에요.
그 미국 땅으로 돼 있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국방부가 돌려받았고, 국방부로부터 또 다시 이제 춘천시가 돌려받은 거죠. 그야말로 정말 감격스럽고 벅찬 사실이에요. 이게 60년 넘게 그 미군의 땅으로서 우리가 우리 땅의 주인됨을 행사하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왔는데 드디어 우리 시민품으로 오는가 싶은데 사실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측하고 또 춘천시하고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좀 정리를 또 해봐 주시겠어요? 부지 활용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던 거는 사실 전 시장 때부터예요. 이광준 시장 때부터 논의가 됐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46% 정도만 공원 포함해서 이제 공공 목적으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 이제 54%를 뭐 아주 딱 정해지진 않았었지만 그때 뭐 돌았던 얘기들이 아파트를 짓는다 또는 뭐 대규모 기억나요. 상업 시설이 들어온다 또는 뭐 첨단 산업 단지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54% 정도는 돈이 되는 시설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뭐 공청회도 하고 이제 나름대로 과정을 진행하다가 지금 이제 최동영 시장이 들어오면서 100% 공원화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개발 계획에서 공원 그렇죠. 일부 이제 그 공원화에서 완전히 이제 공원화하는 걸로 계획 자체가 바뀌었고 그동안 이제 언론사라든지 뭐 시민단체에서 간간히 여론조사했던 내용들을 보더라도 대다수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 그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공원화하는 계획으로 이제 그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다행스럽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공원도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공원이냐, 누가 원하는 공원이냐, 그리고 누가 주로 앞으로 이용하게 될 공원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쟁점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모습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공원 계획 그리고 그 지역의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공원의 모습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동철 기자님은 어떠십니까? 시민들이 바라는 그림과 또 시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 어떤 간극이 있나요? 예, 우선 이제 그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이게 캠페인가 시민들한테 반환되는 과정에서 있던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금방 위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반환되는 과정에 이제 그 일부 상업용지가 들어가 있으면서 원래는 이제 무상으로도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그 부산 같은 게 그랬잖아요. 저희도 그런 기대를 했었죠. 예, 부산 하이알리아 이름도 어렵습니다만 거기는 이제 무상으로 받아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럴 수 있었는데 상업용지를 들어가면서 무상으로 받지 못하고 1,750억을 부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 50년 동안 시민들이 피해를 본 것도 있고 거기다 1,750원에 또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 시장님이나 전임 시장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렇죠. 시민들의 어떤 고통하고 혈세가 들어간 부분이니까 시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지금 시민단체가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동의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나오는 과정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 뭔가 빠진 게 있다면 그동안 해왔던 게 이렇기 때문에 밀고 간다 이거를 떠나서 모든 시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도 아까 공청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청회를 어느 분들하고 했는지 또 주체 문제 또 이 사업 방식의 문제가 또 있었잖아요. 이게 조금 전에 국장님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사업 구조가 달라지고 그러면 지금 다시 시민들한테 그 여론 수렴을 하는 게 맞겠다. 아마 논의의 초점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예. 실제로 이 그 캠페이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별로 많이 알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막 눈앞에 건설이 뭔가 진행되고 하니까 이게 뭐가 진행되고 있구나, 뭐 기대도 갖고 절망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캠페이지는 상당히 좀 논의 자체가 좀 소강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뭔가 이렇게 도라는 가고 있는데 잘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나요? 그 시민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시에서 은밀하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모르게 은밀하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에서는 뭔가 이제 큰 사업들을 할 때 주로 행정에서 하는 방식인데
용역을 줬어요. 이것도 네, 용역회사에. 예. 근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거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공원이잖아요. 그렇죠. 공원이 만들어지면 춘천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용역회사 사람들은 다 저기 춘천에 안 사는 사람들이고 춘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뭐 사람들이다. 대부분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네, 분들이고.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공원을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는 안 물어보고 저기 뭐 옆 동네 사는 사람들, 엉뚱한 사람들한테 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 자체도 문제고, 그리고 시에서 이거를 지금 어떤 컨셉으로 추진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보다는 돈 많이 들이는 어떤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공원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용역 추진하기 전에 시에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네.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외지 관광객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캠페이지 그 공원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냐.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목적 자체가 딱 드러난다고 저는 보고요. 관광지로서 개발할 생각인 거지 시민들의 어떤 휴식 공간 개념은 어느 순간 퇴색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 연계가 돼 있다고 봐요. 그 최동영 시장 지금 민선 6기에서 주로 이제 지금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는 정책이 그 관광개발 그렇죠. 정책이다 보니까 캠프 페이지조차도 그런 목적으로 외부 관광객들이 뭔가 찾아와서 뭐 관광객을 많이 늘리고 수익을 내는 목적으로 아마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 생각하고는 제가 보기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돈 많이 들이는 어떤 공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뭐 아이들 끌고 가거나 뭐 그 주위에 이웃들하고 가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캠페이지에는 그런 시민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갈등들이 있고 더군다나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비용이 그러니까 1차 용역 때 결과를 나온 걸 보면 그 사업비가 1,600억이에요. 네. 그리고 1년에 운영비가 120억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원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들이 막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 사업비를 많이 줄이겠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900억까지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비도 15에서 20% 정도를 줄여보겠다라는 건데 20%를 줄여도 100억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어떤 근본적인 컨셉을 바꾼 게 아니라 돈 많이 들어가는 몇 개의 시설들, 뭐 박물관이라든지 한옥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니라 어떤 관광객들 위주의 그 공원을 만들겠다는 기본 컨셉은 제가 보기엔 그대로고 돈 많이 들어간다고 이제 문제 제기가 계속 되니까 그래 그럼 몇 개 빼지 이랬다는 거죠. 기본 그림은 그대로 시가 유지를 하려고 하면서 거기서 비용이 좀 더 크게 들어가는 것만 뺨으로써 예, 어떻게 좀 상황을 좀 정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역력하네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시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유 기장님이 이제 그 시민들이 모르는 이유가 은밀하게 추진됐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가 사실 나름대로 이제 했다고 해요. 네, 실제로 했어요. 공청회는 아니고 이제 네. 그 일부 단체들을 이제 원하는 단체들은 가서 직접 설명회도 하겠다 네. 했었고 또 이 실제로 이제 마을 그 이 이통장 협의회라든가 아니면 반상회 같은 데서도 하면 이 설명을 하겠다 해서 설명을 상당히 많은 기간 이제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요즘에 이제 그 특히 관변에서 우리가 관변이라고 얘기하는 네, 네. 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라든가 이통장 협의회라든가 이쪽에 별 관심을 안 갖잖아요. 이제 이쪽에 의견을 주로 받은 거예요. 시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의견을 들은 게. 이쪽에 시에 이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단체들이라든가 이쪽에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시민 의견 수렴이 잘 안 됐다는 거고 일부에 이제 그 뭐 시민연대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이제 몇 개의 단체들이 설명을 받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문제 제기가 안 되다가 일반 이제 그 공공성을 좀 띈 단체들의 지금 시 쪽에서 봤을 때죠. 그쪽의 단체를 설명했을 때는 큰 문제가 제기가 안 됐는데 이 시민단체들이 이제 이 설명을 들으면서 문제 제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유 국장님이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쪽이라는 거 보는데 시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절차적인 그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지 그렇죠. 않았나. 이렇게 절차적인 보는 거죠. 정당성을 확보는 할 수 있을지 그렇죠. 모르지만 예. 정말로 그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반영해야 된다라는 본 취지에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시에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공청회 했던 그 내용들을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사실은 다 받았어요. 네, 10년 시민연에서 전에 받았죠.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방식이란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뭐 이제 의견 수렴할 테니까 모여라 해서 뭔가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하고, 그거를 저희가 요구했던 방식은 일종의 이제 사회적 공론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이 충돌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의견들이 네. 모아질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좁혀가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야만 시민들이 원하는 뭔가 공원의 모습들이 나올 거고 공원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뭐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 거고 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죠. 내가 의견을 낸 공원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시에서 했던 방식은 사실 조금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냥 단체들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뭐 이제 질문 듣고 이런 방식이고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렇게 의견 수렴한 게 어떤 식으로 반영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러니까 공론화 과정들이 있으면 거기서 좁혀지고 그것들을 실제로 의견에 반영하는 뭔가 절차들이 있을 텐데 그냥 그 했다라는 것만 우리가 공론화 그쵸, 과정을 피드백이 거쳤단 없다는 말이지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는 공유가 없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의견 수렴을 뭐 안 했다고 얘기하기는 사실 뭐 말씀하셨듯이 좀 안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방식 자체가 좀 저는 요즘 시대에 맞는 방식인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시작은 저기서 시작된다고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캠페이지가 시민 품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보면 시민대책위가 있어서 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심했죠. 했잖아요. 예. 네, 네. 그 시민단체에서도 그때 맞아요.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었던 거로 저 기억을 하는데 그런 단체가 있어서 시민 품에 돌아왔는데 이 공론화 과정에서 그 단체들이 배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의논해서 처음부터 만들어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죠. 지금 유육장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시가 어떠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저 동의해줘라. 동의를 이런 구하는 거지 그렇죠. 의견을 구하는 게 예, 아니었던 그렇죠. 거죠. 이런 데서 이제 네. 문제가 생겼다고 보이고 그래서 시가 좀 더 전향적으로 본다면 그 최초의 시민대책위가 활동할 때도 이걸 갖고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들 네. 그 정말 이 거리에서 비용을 계속 써가면서 서명도 거리에 받고 서명운동도 많은 하고 활동들이 있었죠. 이러면서 이제 찾아왔으면 시가 그 단체들이라든가 또 이 캠페이지 공원화를 가더라도 역시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민간 전문가들인데 그쪽하고 논의를 좀 했으면 됐을 텐데 그쪽하고 논의를 안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공직사의 어떤 경직성이라고 할까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이는 게 이런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막상 뭐 어떻게든 그게 뭐 공원화가 되든 무엇이 되든지 간에 제가 듣기로는 여기 문화재 문제도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들었어요. 그게 제 가장 안타까운 건데 저는 어쨌든 그쪽에 이제 전문적으로 관심이 많이 좀 하고 있으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이 시민공원을 만든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질의서도 올리고 했었습니다만 이게 2012년도에 그 문화재청이 춘천시에다 공문 하나 보낸 게 있어요. 공문이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그 왜 캠페이지가 이제 반환되고 나서 그쪽에 그 오염 문제 치유 방안 뭐 이런 거에서 이 땅을 팠었잖아요. 그때 이제 땅을 팔 때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해서 이제 전 단계, 발굴의 전 단계에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시굴 과정에서 이쪽에 방대한 유적이 나온다 이런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네. 문화청이 이 캠페이지는 고대 도시의 아주 중요한 유적이다 그래서 여기다 만일에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화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명실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시에서 전혀 얘기가 안 나와요. 나중에 가서 만일에 공원이 이게 계획이 다 짜여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단계에선 반드시 그렇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논의는 없네요. 그렇죠. 지금. 이 일반 시민분들이 별로 관심을 안 뒀습니다만 이미 지난해에 춘천시가 여기다가 거의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 한 10억 이상을 들인 것 같은데 문화재 시굴 조사를 했어요. 이거는 네. 뭐냐면 발굴할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공원이 조성되려면 반드시 문화재 발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전제 조건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열어놓고 결국 문화재가 있다는 얘기는 여긴 지하 토파기를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공원을 만들 때도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최소화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해야 되는데 먼저 그림부터 그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예, 이제 그 이런 문제는 것들이 해결됐다라는 이미 전제를 문화청이 하는 거죠.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으면 발굴이라든가 이걸 다 통해서 완전히 파악을 해놓고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걸 파악을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고 거꾸로 간다는 거죠. 레고랜드가 결국은 그렇게 된 그렇게 거잖아요. 됐죠. 예, 그래서 네. 결정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과정이 생기는 건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발굴 비용을 100억 정도로 소요하고
발굴 비용이 100억 정도로 소요될 거다. 그걸 자기네 감안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다 끝난 다음에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죠. 예. 아까 이제 오동철 국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과정 자체를 시에서 공론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춘천시가 상당히 많은 손해를 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100% 개발하면은 그 공여구역 지원 그 주변 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이광준 시장 때 50% 이상 그 공공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이제 계획 자체를 올렸기 때문에 그 혜택도 볼 수 상당히 많은 부분 손해를 받고 제가 의회 모니터하는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손해본 금액으로 확인한 게 50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춘천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제 손해를 본 거고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예산적인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부분에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뭐 돈 많이 들이고 거창한 공원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아무도 이용하지 않으면 그건 또 다른 예산 낭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예산 낭비를 어쨌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 그리고 그 비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뭐 최동영 시장님은 그렇게 언론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거 뭐 난 욕심이 없다. 내 임기 중에 뭘 하고 네. 하지 않겠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임기 중에 뭘 자꾸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그 약속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어떤 사회적 합의 기구들 뭐 좀 구성을 부산의 사례도 또 이미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실제로 하야리학이지 그 공헌하는 과정에서 라운드 테이블 같은 거 구성해서 지역 전문가들, 뭐 시민단체들,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요. 물론 결과적으로 조금 이제 그 다른 결과들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자꾸 이게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니 시민들 의견을 듣는 게 어떻게 행정력 그렇죠. 낭비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인 거죠. 상당히 어렵게 저희가 되찾은 땅인데요. 그 땅에 우리 시민들이 같이 그림을 그려가는 작업을 거쳐서 또 그 다음 세대에도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 행정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또 물론 그 시민들이 원하는 게 지금 시에서 그리고 있는 청사진하고 비슷할 수 있죠. 뭐 무슨 시설을 더 지었으면 좋겠고 건축물이 더 있었으면 좋긴 하겠더라도 어쨌든 절차적으로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고.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네. 그 언젠가 들었던 그 얘기 중에 있어요. 아이들한테 어떤 밥이 제일 맛있니?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와 친구들과 어울려 먹는 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어느 뷔페 가서 먹고 싶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춘천 시민들이 원하는 게 값비싼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거기에 무슨 랜드마크가 만들어지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춘천이 자랑하는 춘천다운 아주 편안한 휴식 공간, 그런 공간을 갖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좀 단서가 될 만한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그 의암공원이 주말만 되면 정말 넘치잖아요. 그렇죠. 다만 거기 무슨 위락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물이 있고 뭐 잔디가 있고 그늘이 있고 있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예. 나무 있고 잔디 있고 그쵸. 그게 끝인 거죠. 이게 끝인 예,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사람들이 거길 모여드는 거거든요. 어디 무슨 대단한 공원을 가거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춘천시에서도 이걸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를 자꾸 설치하는 것을 통해서 위협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지 않고 유지시켜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정권의 토목공설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패를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분 마지막으로 이 캠페인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좀 더 좋을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한번 해봐 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저는 그 시민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그 시가 생각하는 개발 방향이 갈 수도 있고요. 아까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또 시민들이 그 잔디 깔고 나무 심고 거기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철저히 이 참여를 해서 뭔가 우리 것을 만드는데 이것을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시가 계획을 어떤 좋은 계획을 세우고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에 시민들의 충분히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뭔가 열어놓고 가는 거.
이 좀 개방형 행정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지금 이것을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렇게 그림을 생각이 다 듭니다. 맞추고 나서 거꾸로 그렇죠. 채워넣는 형태의 예. 그런 그 행동을 부분 하면 관련해서 좋겠다. 저기 시민단체들이 지금 뭔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일단은 이제 그 캠페이지 관련된 시민 총회 형식의 좀 네,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뭐 시민들이 나와서 이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공헌이었으면 좋겠는지 좀 자유롭게 얘기 나누는 시간이고요. 저는 좀 지금 시장님 포함해서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캠프 페이지 때문에 50년 넘게 시민들이 뭐 고통이죠. 어떻게 보면 고통을 당해왔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시민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의 땅도 아니고 저건 시민의 땅이고 무임승차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와서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하지 마라.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어쨌든 시민 의견을 물어봐라. 뭐 시장 내년에 이제 후보들 많이 나오시겠지만 그런 공약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저는 춘천 시민들이 매번 그 선거철마다 무엇을 세우겠다,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들에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춘천, 그것이 우리와 또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물려줘야 될 제일 큰 유산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래서 더욱 이번 캠페이지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반영하는 그런 공론화에, 제대로 된 공론화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장시간 꼼꼼하게 그 춘천의 캠페이지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